한 기자, 오늘은 연명 의료비가 많이 늘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연명 의료비가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2030년도에는 3조 원이 되던 게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연명 의료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리면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강도 시술들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술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자체의 강도도 높고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도 다른 시술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 연명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애 말기에 의료비 부담도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의료비용 관련 연구를 한국은행이 한 건가요? 사실 이번 보고서가 더 눈길을 끄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연명 의료비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명 의료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개인의 선택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국은행은 이번에 이 문제를 경제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요. 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84%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을 보면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 의료 결정법이 2018년에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67%가 연명 의료 시술을 경험했고요. 반대로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비율은 16%대에 머물렀습니다. 즉, 이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이 훨씬 많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이 연명 의료를 받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괴리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연명 의료를 단순한 의료 윤리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나 건강보험, 경제 구조 전체와 연결되는 이슈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연명 의료 비용이 말 그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건데 환자 의사가 반영이 되면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네, 환자 의사를 반영을 한다면요. 2070년 생애 말기 의료비가 17조 원이었던 게 3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려 13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명 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강도 치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연명 의료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다른 치료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이 통증 정도를 계산한 결과 연명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 지수는 35점이나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이 8.5점이고 또 통증이 심해 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이 10점인데 이것의 3, 4배 수준인 겁니다. 심지어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는 일부 환자의 경우 고통지수가 127.2점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 연명 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 동안 쓰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00만 원대였던 게 2023년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년간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명 의료 시술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같은 돌봄 인프라에 재배치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이 더 높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9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은 64살 권모 씨. 신장으로도 전이되면서 지난달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통증 감소를 위한 약 조절 등 완화 치료를 해줍니다. 밤에 환자들이 내는 소음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선망 있으신 분도 있으면 막 밤에 막 살려주세요 하고 뭐 분위기 훨씬 더 낫고 안정적이고. 호스피스는 전담병상을 이용하는 입원형,
집에서 방문 간호를 받는 가정형 등으로 나뉩니다. 연간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됐지만 전문기관은 많이 늘지 않아 암 환자 중 25% 정도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원한다고 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 환자 몇 번 대기세요? 그렇게 대기하다 그냥 저희 과에서 그냥 임종을 맞이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입원형 전문기관은 103곳, 1,700여 개 병상에 불과합니다. 호스피스론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병상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입원 기간은 건강보험 적용 기한에 맞춰 최대 60일입니다. 또 대기도 길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만약에 입원을 하게 돼도 나 좀 있으면 금방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일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임종하고 싶은 경우 중 실현된 건 약 8%에 불과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기관이 전국 39곳에 불과한 데다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가족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24시간 누군가가 그저 돌봐야 되니까 감염 문제 때문에 쉬고 있죠.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걱정됩니다. 네. 호스피스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접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1차 의료 같은 지역사회에게만 서비스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원하는 장소에서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죠.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0만 3천여 명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입니다. 의향서 등록자를 살펴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 여성이 남성의 2배였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서요.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은 4명 중 1명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